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틀간에 걸쳐서 열린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죠. 세부 사안은 또 현지 시간으로 12일 아침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세하게 예상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아주 큰 폭으로 1% 중반으로 상승을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수의 양상이거든요. 일단 어떤 세부 사안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회담이 진행됐고 아직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관세 인하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만큼 내려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논의를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핵심 광물에 대한 이제 허용 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업계, 특히 중국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해소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공포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이번 한 번만의 협상으로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되는 그리고 악재가 다 해소되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가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윤곽 정도를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감이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증시에 뭐 환호라든지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완전한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무역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00원대를 다시 올라서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회하는 양상이잖아요.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1,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빈도수를 보게 되면 1,400원 밑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위안화 강세와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주간 단위로 2주 동안 국내 주식을 사고 있고요. 또 이것을 월간으로 보게 되면 사실 4월 달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뭐 대만의 이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한국 내부적으로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원화 강세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뭐 채권을 사긴 하지만 국채 선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는데 4월 중에 거의 한 여기에서 23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해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 원화 강세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선제적 투자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를 좀 이끌어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원화 환율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시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치자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잖아요. 순매도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있기 전에 미국이 발생시킨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수출 기업들이 매도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순매도 기조가 잡혔고 또 공교롭게도 한국은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에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진행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급격한 매도 포지션 확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양호한 실적들을 나오는 업종들, 뭐 증권이나 여러 군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면서 순매도 기조가 좀 순매수로 전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CPI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4월 지표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이 무역 분쟁을 또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망치로 봤을 때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에서 관세를 때리긴 했지만 네. 사실 한 열흘 지나서 바로 90일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그 관세가 모든 수입품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 그리고 기대들, 우려들이 물가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15일 날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전월 대비로는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관련 이슈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 물가를 가장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지를 굉장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온다면 네. 오늘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낙관론이 굉장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CPI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이에 따라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지난 FO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우스뷰가 좀 통화 정책 측면에서 바뀐 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특별히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일단은 뭐 올해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5월에 인하하냐, 6월에 인하하냐, 하반기에 인하하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는 뭐 하반기 인하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지난 5월 FOMC 회의 직후에 나온 회견에서 언급을 했듯이 트럼프의 액션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관세 불확실성이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이나 물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 극단적으로 변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지표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제적 대응보다는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라고 하는데 뭐 오펙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 이란 핵 협상과 관련된 문제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쪽도 있고요, 이란하고도 있고요, 뭐 오펙과 관련된 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는 전부 다 긍정적이었다, 진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요 4차 이제 진행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뭐 이슈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과 관련해서 이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펙도 지금 아마도 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100만 배럴 증산을 하기로 했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7월 달에 한 41.1만 배럴 정도를 더 증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과 오펙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에너지 쪽의 비용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이란도 그렇고요. 오펙의 사우디도 그렇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데 여기에서 공급을 늘려주게 되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과의 협상 그리고 오펙의 증산 이런 것들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발표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액션도 동일한 궤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대내적인 이슈로 돌아와서 내일 모레면은 14일 MSCI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편입, 편출 종목들, 뭐 예상 종목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영향은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편출은 뭐 에코프로 머티,
뭐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NC소프트가 빠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편출과 편입하는 기준 자체가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가총액과 유동 비율을 통해서 하거든요. 4월 16일부터 4월 31일까지 특정 날짜의 시가총액과 유동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뭐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분들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굉장히 또 긍정적인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삼양식품의 수출 호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MSCI 종목에 편입될 수 있는 수급적인 호재도 미리 땡겨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과거 경험을 미루어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편출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입 예상 종목들 특히나 삼양식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100만 원을 또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황제도에 등극을 했다가 사상 최고가로 이 시각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추경 7월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한다라는 의견인데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돈을 풀려서 이제 시장을 부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규모 자체가 많긴 하지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을 다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미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 추경에서 나오는 돈들 대부분 이제 산불 피해 방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원래는 정부에서 12.2조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1.6조 원 증액한 13.8조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한국 내수 부양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경쟁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도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모 면에서 제가 예전보다 조금 네.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2023년, 2024년은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후에 있었던 2020년, 21년, 22년에는 각각 40조, 70조 원 가까이 추경을 했었고 그때는 뭐 4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기대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 자체는 있긴 하지만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소비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군들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한국 내에서의 이제 외식이 비싸기 때문에 내식 산업과 관련된 것들, 유통업들 이런 네. 것들이 아마 수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활성화의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이 지난주에 통화 완화 정책을 썼죠. 네. 지준율을 인하하고 이제 역레포 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구 환신이나 이런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 내에 소비를 자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수익률 상위가 방산업이 1등이었고 2등이 화장품이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런 기조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추경 이슈로 내수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중국 쪽을 바라보게 되면 대중 관련 소비주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최선으로 화장품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크로 변수에서부터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